치열했던 6.3 지방선거. 영광 군민의 선택은 단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해 보였습니다. 유난히 격렬했던 이번 선거. 거친 네거티브 공방 속에서도 영광의 민심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영광군수 선거의 최종 승자는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였습니다. 최종 개표 결과 16,594표를 얻으며 득표율 51.41%를 기록했습니다. 하반을 넘긴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여기에 전남 강주 통합시의원 선거와 영광군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며 장세일 군수를 포함한 민주당 후보 11명이 모두 의회와 군정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51.41%라는 숫자, 이것은 단순한 승리의 기록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난 5개월 동안 영광 선거판을 뒤흔든 각종 주장과 의혹 제기에 대해 영광 국민들이 보여준 하나의 판단이었을까요? 유튜브발 가짜 뉴스, 정치적 플레이, 그리고 거친 공방까지 6.3 지방선거 당일까지 영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팩트에 기반한 시간표를 따라 그 숨가빴던 5개월을 차분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신창선의 팩트 체크, 지금 시작합니다. 신창선의 팩트 체크. 당시 영광의 초기 민심은 장세일 영광군수의 독주 체제와 그에 대한 대항마 부재로 요약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장군수는 40% 압박의 지지율을 유지하며 압도적 1위를 기록합니다. 1강 4중 3약의 구도였습니다. 뒤이어 김혜영, 김한균, 이석하, 장기소 후보 등이 이익권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익권과의 격차는 이미 두 자릿수 이상 벌어집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도 장군수는 32%로 가장 높았고 당선 가능성에서는 34.5%를 기록하며 경쟁 후보들을 크게 앞섭니다. 3자 가상 대결에서도 장군수는 44.2%를 얻어 이석하 후보 21.6%, 정원식 후보 9.2%를 큰 차이로 앞섭니다. 당시 영광 국민들은 차기 군수의 핵심 자질로 지역 발전을 위한 전문성을 꼽습니다. 화려한 이력보다 지역을 알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무형 리더십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선의 장기소 의원이 군수 출마를 선언합니다. 전남 도당의 예비후보 자격심사 접수 마감과 함께 군수 후보군에는 무려 7명이 몰립니다. 당내 검증 기준도 강화되면서 지역 정치권에는 이른바 컷오프 공포가 확산됩니다. 선거의 막은 아직 오르지 않았지만 영광의 공천 경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월 3일 밤 9시 더불어민주당 전남 도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1차 자격심사 결과를 전격 발표하면서 선거판은 거세게 출렁입니다. 전남 도당은 장세일 군수를 비롯해 장기소, 김한균, 양재희 후보 등 4명에 대해 정밀심사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남 도당이 구체적인 사유 설명 없이 적격자 명단 중심으로 결과를 공개하자 지역의 일부 누리꾼들은 명단에 없으니 탈락이다, 이미 컷오프 됐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일부 경쟁 진영은 이를 선거 전에 활용하며 유권자들의 혼란을 키우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정밀심사와 컷오프를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정밀심사는 탈락이 아니라 판단이 필요한 후보에게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공천 절차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장군수 측은 20대 시절의 가오에 대해 경위, 반성의 내용, 이후 지역사회에 헌신해온 가정들을 소상히 담은 보완 자료를 제출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2월 13일 민주당 전남 도당 공관위는 정밀심사 끝에 장군수에게 최종 적격 판정을 내립니다. 이후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이 확정되면서 장군수는 경선 본궤도에 합류하게 됩니다. 장기소 후보와 양재희 후보 등도 경선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특히 양재희 후보의 경우 중앙당 판단과 경선 합류 여부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 여러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양 후보의 컷오프 가능성을 예상하기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 양 후보는 민주당 경선 구도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반면 공천 검증의 칼날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의 반발로 민주당 공천 정국은 큰 균열을 맞게 됩니다. 3월 19일 전남 도당의 부적격 판정 이후 공천에서 배제된 김한균 영광군 의원이 전격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게 됩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한 탈락 반발을 넘어 이번 공천을 짜맞춘 공천, 구태 정치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정성과 신뢰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중앙당과 도당의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의 무소속 출마 강행, 이는 영광군수 선거판이 민주당 경선 대오와 반발, 무소속 진영으로 갈라지는 본격적인 전쟁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민주당 내부 갈등과 무소속 출마 파동으로 선거판이 가열되던 3월 21일 토요일 주말 오후, 이번에는 영광 선거판을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대형 의혹 보도가 터집니다. 한 유튜브 매체가 장군수 차녀의 3천만 원 금품 수수 의혹 영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민주당 경선 시점에 맞춰 유력 주자인 장세일 후보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본 일부 지지층과 지역 사회에서는 곧바로 여러 의문을 제기합니다. 뇌물 제보 영상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맞춰 설계된 이른바 뇌물 함정 영상 사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이 의혹의 핵심 전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강한 반박에 직면합니다. 저희 신창선의 팩트 체크는 해당 영상을 면밀히 분석, 영상 속 장면과 발언, 촬영 구도와 공개 시점까지 여러 의심 정황을 하나씩 짚어봅니다. 여기에 영광 출신 배우 최기아 씨도 직접 방송에 출연합니다. 최 씨는 고향 영광을 흔드는 악의적 의혹 제기에 대한 강한 우려를 밝힙니다. 구독자 118만 명의 탐사보도 매체 열린공감TV 취재팀도 직접 영광 현장에 내려옵니다. 현지 취재 결과 사건 당일 밤 장군수 차녀가 제보자 정모 씨에게 즉각 보낸 문자 메시지가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문자에는 그런 자리 부탁이 처음이라 혹여 사고 날까 싶어 받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무겁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실제 금품 수수는 없었고 오히려 금품 제공 시도를 즉시 거절했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실제로 거액을 받았다면 스스로에게 불리할 수 있는 거절 기록을 남겼겠냐는 분석도 뒤따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의문도 제기됩니다. 통상 은밀하게 오가는 금품이라면 추적이 가능한 수표로 전달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라며 해당 영상의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 다른 논란, 뉴 탐사에 출연해 돈을 트렁크에 실어줬다고 증언한 핵심 인물 조모 씨의 과거 이력입니다. 조모 씨는 과거 강종만 정군수 낙마 사건 당시 5억 원을 주겠다는 사주를 받고 거짓 고발과 이증을 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던 인물로 알려집니다. 결국 지역 사회에서는 과거와 유사한 방식의 기획 폭로가 또다시 경선 한복판에 등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빠르게 확산됩니다. 흔한 의혹 제기가 아닌 선거의 흐름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함정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본격적으로 제기됩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중앙당은 윤리감찰단을 전격 파견합니다. 이틀간 조사를 진행한 뒤 3월 26일 해당 의혹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고 공천 절차 속행을 요청합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움직입니다. 3월 30일 제보자 정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카메라 촬영 장비와 휴대전화를 확보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합니다. 장세일 군수 차녀의 자택 역시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장군수 측은 의혹을 피하지 않고 철저한 수사와 진실규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해당 의혹의 최종 실체 규명은 현재까지도 가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획뇌물 의혹 공세를 정면 돌파해낸 직후인 4월 1일 오후 민주당 영광 지역위원회 앞은 또 한 번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김혜영, 양재희, 이근철, 이동건, 장기소 등 5명의 예비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보이콧을 선언합니다. 이들은 일부 유튜버들이 제기한 이른바 특정 후보 유착설을 근거로 중앙당 공천심사가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정청래 당대표의 장세일 후보 안부 언급, 영광 최고위원회 개최 등을 문제 삼으며 공천심사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이후 현장에서는 김혜영 예비후보의 삭발식까지 이어집니다. 공천심사에 대한 항의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서슬 펄었던 단일 대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중앙당의 시스템 공천 명분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근거가 부족했고 현장을 지켜보던 지역 당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 같이 계시면서 결과가 나올 때마다 본인이 인정을 못 하시는 거냐고요? 일부 당원들은 참여 후보들을 향해 본인이 지면 늘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것이 해당 행위 아니냐, 부끄러울 줄 알아라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합니다. 결국 경선 보이콧 선언은 뚜렷한 성과 없이 힘을 잃습니다. 이후 장기소 김혜영 후보가 경선 후보로 전격 등록합니다. 애초 예비 경선 대상 6인 가운데 일부 후보가 미등록하면서 영광군수 경선은 장세일, 김혜영, 장기소, 양재희 4파전으로 최종 치러지게 됩니다. 4월 10일 민주당 전남도당 선관위의 1차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가반 득표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선은 현직 장세일 후보와 여성 가점을 앞세운 김혜영 후보의 2인 결선으로 압축됩니다. 4월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국민 참여 경선 결선 투표. 김혜영 후보는 양재희 후보 등과 연대 전선을 구축하며 막판 역전을 노립니다. 반면 경선 과정에서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 지지선을 이끌어낸 장세일 후보의 조직력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침내 4월 16일 자정, 민주당 전남도당은 장세일 후보를 최종 후보 선출로 공식 발표합니다. 다자 구도의 본선에서 민주당 승리를 이끌 가장 확실한 필승 카드로 장세일 후보가 선택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어 4월 24일 원팀 결의대가 열립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장세일 후보를 중심으로 본선 승리를 위한 단일 대우를 선언합니다. 길고 험했던 공천 갈등 끝에 민주당은 마침내 장세일 후보를 중심으로 한 원팀 체제를 완성합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야권 단일화, 해상풍력 예약 프레임, 그리고 후보자 도덕성 검증까지 영광군수 선거는 본선에 들어서며 더 거친 국면으로 접어듭니다.